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제가 좀 처음으로 이 캐스트를 좀 찍어보는데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 자 문제 출제된 것 중에서 우리 2020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뭐 1, 2회 통합 그리고 3회, 4회 요때 이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출제 문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기본 그 강의 이론 시간에 뭐 또는 문풀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어느 정도 빈도로 나냐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요. 근데 작년에는 희한하게 너무너무 이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회차에 한 번씩 해가지고 3번이나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회차당 한 번씩 나타나는 건 좀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 오류된 문제가 과거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문제 오류였었어요. 근데 왜 또 나왔냐? 그때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그냥 문제은행 안에 수록되어 있다가 문제가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또 랜덤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반드시 여기 나왔던 것들 이거 오류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만약에 문제에 오류 같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자마자 그 이의제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수험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시험 보시고 나서 뭔가 의문이 든다 그러면 저에게 바로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보해 주시는 거는 뭐 저희 그 수강생이시면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시면 뭐 수강생이 아니다. 근데 나는 수험생이다. 자 그러면 제 그 네이버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그걸로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딱 이제 보고 이상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뭐 민망해서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 다 해결을 하시고 이의제기를 할 때 그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그 근거 자료는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뭔가 의문이 든다 하시면은 제보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작년도에 오류가 났던 문제 3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20년도 대기환경기사 1, 2회 통합 시행에서 나왔던 오류예요. 제가 그 기출문제 해설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 보면은 어떤 문제냐면 20도씨 750mm HG에서 측정한 NO의 농도가 0.5 ppm이래요. 자 이때 NO의 농도를 자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뭐죠? 그렇죠. 단순한 이거는 온압보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압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목표 단위가 지금 마이크로그램 퍼 S 세제곱미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주어진 거는 0.5 ppm입니다. 자, 대기에서 ppm 그러면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갖게 됩니다. 자, 요 단위인데 얘 지금 상태가 20도씨 750이니까 실제로 온도와 압력을 측정했을 때의 농도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 표시하기를 여기다가 실측 상태입니다. A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A 붙인 의미가 뭐냐면 이 지금 자에 해당하는 부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1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예를 들어서 채취를 하면은 그 안에 NO가 얼마만큼의 부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0.5 ppm이라는 게. 그렇죠. 0.5ml만큼의 부피로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농도가 0.5 ppm입니다. 받아들여지시죠? 자, 그 상태인데 얘가 부피 단위들이기 때문에 분자도 그렇고 분모도 그렇고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뭐예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온도 압력이 20도씨 750mm HG랍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의 지금 상태를 실측 상태입니다. 실제로 측정했는데 20도씨 750 상태입니다.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다른 기호는 또 나타낼 게 뭐가 있을까요? S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이건 언제예요? 그렇죠.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분명하게 실축인 거고,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되는 게 일단은 분모의 이 공기, 이 오염가스 전체 덩어리가 되겠죠. 얘를 일단 S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얘 A인데 S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A 밀리리터를 갖다가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죠. 먼저 분모부터 할까요? 분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는데 분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갖다가 이 밀리리터를 일단은 밀리그램으로 우리 바꿀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1m몰당 분자량 밀리그램, 그 다음에 부피로서 표준 상태에서 22.4 밀리리터를 갖기 때문에, 자, 얘 NO의 지금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저 분자량 계산하면 30이 되겠죠. 그죠? 30이고, 자, 그때 얘 22.4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22.4라는 숫자는 온도하고 압력이 어떨 때예요? 그렇죠.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일 때. 그러니까 S 상태일 때 22.4라는 숫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끊어집니까? 요거는 A고 요건 S니까.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A를 갖다가 S로 바꾸든 S를 갖다가 A로 바꾸든 둘 중 하나를 해야 소거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아니, 지금 상태가 다르잖아요. 환산하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온도가 20도씨 750인데 20도씨 750짜리도 30이 되고, 뭐 100도씨 뭐 700짜리도 바로 30이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표준 상태의 부피로 환산을 해야 그제서야 이 환산인자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온도 보정을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보정을 하죠. 지금 항상 제가 온압 보정 설명할 때 지금 보정 전의 상태는 대각선으로 갑니다. 자, 보정 전의 상태 얼마예요? 273 플러스 20도죠. 그죠? 얘를 얼마로 바꾸고 싶어요? 표준 상태 273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은 다시 반비례니까 다시 대각선입니다. 자, 보정 전에 얼마예요? 750인데 보정 후에 760 되는 거죠. 그죠? 가능하시죠? 그럼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분자만 형태, 지금 분자만 온압 보정을 한 겁니다. 납득되시죠? 여기까지?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어서 분모도 해야죠. 왜냐면 여기서 S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지금 분명하게 분모는 A잖아요. 출발할 때는. 보정 전에는. 그러죠? 분명히 A잖아요. 그죠? 20도씨 750인데 얘도 보정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정 전의 상태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각선. 분모에 있으니까 대각선. 뭐라고요? 보정 전의 온도가. 보정 전이 얼마인데요? 273 플러스 22죠. 얼마로 하고 싶어요? S로 하니까 273으로 보정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보정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대각선 750, 76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어잉? 요게 이렇게 통째로 끊어진다라는 거야. 그죠? 통째로 이렇게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만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면은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자, 계산하니까 하나 안 했죠. 지금 우리 큰일 날 뻔했네. 1mg을 갖다가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밀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산기 한번 눌러보니까 669.6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지금 정답에 있나요?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제시된 정답은 뭐였었냐면 4번이었어요. 4번처럼 답이 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자, 4번처럼 나오려면은 원래는 지금 이 제시된 문제에서는 답이 없어야 돼요. 지금 요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669.64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저 답이 만약에 나오려면은, 자, 제시된 조건이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NO의 농도를 구하시오 했을 때 NO가 마이크로그램 퍼 그냥 세제곱미터로 구하세요 그랬으면은 아무 말도 없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S를 붙일 수 없어요. 아무 말도 없었을 때는 얘는 실측 상태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S가 아니고 여기 그냥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숨겨진 뜻이 A 세제곱미터 요거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측을.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 단위가 A예요. 그러면은 뒤에 지금
자, 여기까지는 분자 보정한 거고 요 분모 보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 없죠, 요거. 요게 없는 거죠. 요거 없이 계산하면은 그게 약 616이 나와요. 근데 지금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S라고 분명히 여기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 아니시면은 이런 방법. 처음에 지금 나온 0.5 ppm을 갖다가 저기를 단위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시작하는 거죠. 잠깐만요. 저도 좀 따져보면서 만들어야 돼서 단위를 갖다가 지금 A인데 얘를 S로 주면 그러면은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그러면은 잠깐만 얘를 보정을 안 하니까 여기를 A를 줘야 되겠구나. 똑같이 또 여기를 이제 A로 주면 그러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왜냐면 잠깐만 지금 A고 얘를 S로 줘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 어거지로 좀 맞는 걸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답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연하게 지금 여기서 마이크로그램/s 세제곱미터로 구하라고 했고 여기에 S 표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사실은 계산하면 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온합 보정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요 문제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잘 잡았던 온합 보정의 개념이 흐트러진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문제였는데 절대로 다시 이렇게 출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제보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 시험 보고 나서 기한이 한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안에 주셔야 이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빠르게 저에게 제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보시고 나서도.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대기환경기사 3회. 그러니까 그 다음 회차인데 바로 그 다음 회차에 또 오류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문제요. 과거에도 나왔었어요. 언제냐면은 한 2000 기억도 안 나는데 2007년도 문제인가 8년도 문제가 되게 과거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냥 똑같이. 근데 그때도 이 수험생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질 못했어요. 그때는 뭐 저는 그때 환경공학 공부를 안 했을 때였고 그때 뭐 2007년에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뭐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 63번 자 한번 볼게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건조 배출가스의 유량을 계산할 때 자 유량 계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구해야 되는 거죠? 단면적하고 유속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그런 상황인데 필요한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면은 원형이다. 자 그러면은 뭐 단면적이 있든 아니면 굴뚝에 뭐 직경이 있으면 단면적이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단면적은 당연히 필요한 인자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배출가스의 평균 온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면 가스는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했지만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온도 알아야 됩니다. 동압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의 동압으로 제시된 답은 3번이 나왔어. 이게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평균 동압은 정말 중요한 인자죠. 선생님 아까 이거 구할 때 유속하고 단면적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온합 보정하려면 온도도 알아야 되고 압력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동압이라는 개념은 뭘로써 사실은 구해지는 겁니까? 동압을 구하면은 여기서 유속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자체적으로 유속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 동압을 통해서 유속을 뽑아내고 이 동압을 알면은 또 전압을 통해서 정압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가스를 보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압이 있어야 정확하게 그 지금 배출가스가 지나갈 때의 걔 현재 압력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대기압을 정확히 구하려면 또 정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압이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필요 옳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수분량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건조 배출가스 구하려면 요거 구해갖고 요만큼을 빼줘야 건조량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4개 답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시된 답은 3번으로 나왔다? 이거 오류죠. 그죠? 그냥 문제은행에 있던 거 그냥 긁어갖고 사실은 낸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제대로 좀 검토를 하고 내주셨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 지금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저는 해설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된 거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치시고 나서 바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 보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차인데 그 다음에 차에 또 문제가 오류가 나왔어요. 선생님 산업기사에는요? 다행히 산업기사에는 오류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사에 1, 2회 그러니까 뭐 좀 우리 원래 정상적으로 치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통합 시행이 됐지만 정상적으로 치면은 대기는 1, 2, 4회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자, 그런데 대기 그러면 1년에 3번 시험 보는데 매 회차마다 이렇게 오류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59번. 집진장치의 압력 손실이 400이고요. 처리가스량이 3만 세제곱미터/아워. 송풍기의 전압 효율은 70%. 자, 여유율이 1.2일 때 송풍기의 축동력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까먹을까 봐 100이라는 숫자도 알려줬어요. 자, 송풍기의 소요동력 식이 이렇게 되죠. 델타 P Q 102에 2타 그리고 여유율 알파를 곱하죠. 근데 맨날 이 식을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조금 사실 이거 심화로 들어가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그냥 소요동력 구해라.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 이때는 여기 주어진 압력손실 넣고 그 다음에 유량 MKS 단위로 넣고 압력손실도 MKS 단위로 넣어야죠. 그다음에 효율은 단위가 없으니까 그대로 넣고 여유율이 있다고 하면은 넣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이게 54회차 58번 문제는 그렇게 그냥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소요동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축동력. 축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축동력은 여유율을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여유율을 고려를 안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었을 때 어떻게 또 나왔었냐면은 여유율을 일부러 주고 축동력을 구해라 그래요. 아니면 여유를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너 축동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야. 자, 알고 있는 사람은 여유율을 곱할까요? 안 곱할까요? 안 곱하죠. 축동력이라고 했을 땐 여유율을 고려 안 하니까요. 나머지 자만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축동력의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론 동력. 이거는 진짜 출제는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자 이론이라는 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론치에서는 효율이 실제처럼 뭐 80%로 떨어지고 뭐 70% 떨어지지 않아요. 이론치는 항상 효율이 100%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효율을 100%로 가정해서 풀어주는 게 이론 동력이에요. 그러면은 이론 동력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전압 효율이 70이 나와도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냥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100% 기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 문제는. 근데 나온다고 한다면 또는 내가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심화 과정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뭐예요? 축동력 구하라고 했다라는 거야. 여유율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면 그러면은 자 압력 손실 400이고 그 다음에 3만인데 얘가 세제곱미터/아우어니까 MKS로 환산하면 이거 3600으로 나누면 세크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2 그 다음에 2타 0.7 요거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원래 요게 이제 46.69 답에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오류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축동력이라고 지금 제시를 해줬으면은 여유를 아직 주지 말거나 줬어도 안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소요동력은 이렇게 구했을 때는 여유를 집어넣는 게 맞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년도에 나왔던 자 출제 문제 오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 내가 오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이의제기가 적합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하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나 맞췄다고 나만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없죠? 왜냐면 이게 뭐 자격증 시험 상대평가도 아니고 그죠? 예, 우리 절대평가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우리 더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했는데 한 문제 틀린 걸로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우리 시험 보고 나시고 그다음에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이제 뭐 시험이 뭐 많이 남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영상을 언제 보시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굉장히 임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차분하게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모르고 있는 거는 너무 조급하게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특히나 자격증 시험은 우리 60점이 합격 점수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알고 있는데요. 근데 60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시험 전날까지 공부해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내가 예를 들어서 70점으로 합격할 사람이었다. 30%의 모르는 문제는 계속해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더 줄여나가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뭐 기타 또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뭐 저에게 뭐 의견 주실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지 뭐 유튜브나 카페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